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7시 4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한동훈 씨,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한동훈 씨,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사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세종시 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모텔 지하에 있는 목욕탕 여탕에서 목욕하던 70대 여성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 이모 씨는 탈의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하는 소리가 들려서 탕 안에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8분 뒤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박모 씨, 손모 씨, 윤모 씨 등 3명은 모두 심정치사되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명 모두 다 결국 숨졌습니다. 아마 감전으로 온탕 법을 개선하는 왜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거품이 막 나잖아요. 거기서 나는 온탕 법을 발생한 게 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처구니 없고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고다라고 합니다. 자, 연일 언론에서 텔레비만 틀면 한동훈 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이렇게 펼치면 한동훈 합니다.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여당의 대표가 된 것이지요.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한동훈이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자, 이준석 김건희 특검 세대 교체, 이것이 한동훈 앞에는 세대 킬러 문항이다. 킬러 문항이 3개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출제를 해줬어요. 한동훈이한테 3개의 출제해주고 해답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해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가 출제하고 조선일보가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한동훈이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숙제는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답은 뭐냐면 이준석을 끌어들여라. 이준석을 회군시키면 통합능력 확보한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이준석을 끌어안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조선일보가 또 문제를 냈어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답은 총선호 추진 등으로 조건을 붙여서 피해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해답을 내는데 아주 잘못된 해답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상로의 해답, 어제 제가 방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제시한 방안은 이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예요. 정치적인 공세에는 정치적 공세로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트리플 특검을 주장하다고 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김건희 특검 받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거부터 먼저 하자. 김종숙 특검부터 먼저 하자.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보다 김종숙 특검에 더 관심이 많아. 김건희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 일이 없어. 하지만 이 김종숙은 엄청나게 많은 국가 예산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돼. 옷값 지불할 때 관본권,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있는 관본권으로 지불했다는 주장도 있었어. 또 김종숙 특검 끝나면 김혜경 특검 하자. 김종숙 특검 끝나면 김혜경 특검 하자. 왜 법인카드 특검 안 해요? 김종수 옷값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 특검하고 난 뒤에
김건희 특검하자는 겁니다. 트리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정치적인 공세, 공격의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조선일보가 하는 대로 뭐 어떻게 해요? 조건을 붙여서 뭐 총선 끝난 뒤에 한다? 그거 받아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 받아주겠어요?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관련 세 번째 문제. 비대위 인선을 할 때 586 중심 야당에 맞서 70, 80, 90년대생과 중장년의 조화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맞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젊은이가 비겁한 게 더 비겁해요. 나이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올바른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90년대생 중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준석이 끌어안아라. 이준석이 끌어안으면 망해요.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추진 등으로 조건을 붙여서 피해가라. 천만의 말씀. 김정숙 특검, 김혜경 특검,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하자라고 맞받아쳐야 돼요. 세 번째, 비대위에 뭐 젊은이들 많이 넣어라. 젊고 나이가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사람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70년대생 중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가 가만히 안 있죠. 한동훈이를 이제 자기 부하처럼 부려먹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선일보 말 따라하면 한동훈이는 망합니다. 제가 제목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제가 지웠네요. 자, 그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정답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일본에 계시는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죠. 그분이 이런 해법을 내놓았어요. 노태우는 6.29 선언했는데 한동훈은 12월 29일 선언하라는 겁니다. 노태우는 능력과는 별개로 6.29 선언으로 흐름을 잘 탔지만 한동훈이 획기적 이슈로 29 선언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다른 이슈는 제쳐두고라도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우선 제시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조선일보 말 따르면 안 돼요.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을 망하는 대로 이끄는 신문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한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명절 이렇게 되면 이제 노인요양시설에 그 자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야외에서 조금 탁 트인 데서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프리덤입니다. 말씀은 못하셔도, 말 못하시는 분 많죠. 좀 그 표현을 잘 못하셔도 노인들이 원하는 건 프리덤입니다. 탁 트인 공간. 그래서 저는 그 서울 시내 같은 그런데 막 고층 빌딩에 있는 요양시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안 하셔도 노인들도 프리덤, 자유를 원한다. 이것이 제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정교모, 사전투표 동일 시점에 주권행사 원리가 위반이 된다고 위헌 청구를 했어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되었습니다. 본투표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 선거법에 보면 내년 4월 10일이 본선거입니다. 선거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으로 되어 있어요.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내년 4월 5일하고 6일을 사전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인가 5일 전부터 이틀간은 어느 때에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정교모 전국 정교모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동일 시점에 주권행사 원리가 위배된다. 동일 시점에 주권행사 원리가 위배된다. 즉 벌어지면 주권행사 원리가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선거하고 그걸 다시 보여드리겠구나. 자, 본투표는 4월 10일이에요. 사전선거는 5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아침 5일날 6시 새벽에 가서 6시부터 투표가 시작입니다. 5일날 아침 6시에 투표한 사람과 본투표 10일날 저녁 8시에 투표한 사람은 6일간의 차이가 벌어져요. 6일간. 여러분 그 동일 시점으로 볼 수 있나요? 6일이나 즉 일주일간이나 벌어져요. 투표 기간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주자 경선이었습니다. 경선이었어요. 자, 그때 누구누구 출마했는지 경선에 나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씨, 김두관 씨, 정세균 씨, 이낙연 씨, 박용진 씨, 추미애 씨 모두 이렇게 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경선을 한 달 넘게 했어요.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한 50일 정도 했습니다. 경선을. 그럼 그 경선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민주당 경선은 재작년 9월 4일부터 시작했어요. 충남 대전을 시작으로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10월 10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한 달하고 일주일을 한 거예요. 경선을 한 달하고 일주일 했어요. 그러면 이 처음 9월 4일과 10월 10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벌어지면 정교모에는 동일 시점에 주권 행사가 방해받는지를 이 재작년에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9월 4일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경선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재명이가 앞서갔어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앞서갔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0월 10일 3차 선거에서 투표 결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 직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요 서울에서의 3차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직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 표 차이를 여러분께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적 투표를 이재명이 앞서갔어요. 이낙연이는 상당히 뒤쳐졌어요. 그러는데 바로 3차 제일 마지막 결선 투표 앞두고 대장동이 터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3차 선거인단에서 이재명은 28.3%로 확 떨어졌어요. 이낙연은 62.37로 치솟았죠. 그래서 투표일이 벌어지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다시 투표일이 벌어진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9월 4일 이때부터는 계속 50%, 60% 이렇게 앞서갔어요. 50% 이렇게 앞서갔어요. 이재명이. 한 달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대장동이 터지니까 28대 60으로 확 전세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투표한 사람들은 투표 잘못한 거죠. 이재명이를 잘못하고 투표한 겁니다. 이때 투표한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설 기사가 있습니다. 해설 기사를 큰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80%) 투표를 받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이 28%로 대참패하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낙연은 62%로 압승을 거두는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이 3차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상태였었어요. 그 3차 선거인들이 무엇 때문에 확 돌아가느냐. 선거인에 가입하고 난 뒤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어요. 그걸 보고 선거인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바꾸느냐. 28대 62로 확 바꾼 겁니다. 다시 그 득표를 보여드릴게요.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이재명은 28로 확 쪼그라들었고 이낙연은 62%로 확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느냐. 투표일이 벌어지면 이 한 달 전에 투표한 사람들은 다 투표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모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동일 시점 주권 행사 원리에 위반된다니까 그날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한 그것은 그 한 달 전에 한 사람 동안 한 사람들이 주권 행사가 동일하지 않아. 마지막 날 한 사람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기는 대단히 양심의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거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거의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난처할 겁니다. 맞아요. 동일 시점에 주권행사 원리에 위배돼요. 근데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엔 참 문재인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기엔 양심에 걸리고 아마 이런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요. 이상로가 제가 낸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결을 낼 가능성이 커요. 야, 이거 보니까 동일 시점에서의 주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선거일을 이렇게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이니까 붙여서 해라. 그러면 적어도 6일에서 5일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헌법 정신이 합헌적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제가 낸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위헌이다라고 하기는 참 문재인한테 면목이 없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기엔 양심의 거리고 그러니까 이상래가 낸 안, 제가 낸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더 합헌적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에 본선거 5일 전부터 이틀을 5일과 6일 이렇게 하라고 해석하지 아닌 게 아니라 5일 전부터 이틀이니까 붙여서 이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표함을 옮길 수 없어요. 우편 투표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떡하냐?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상로가 낸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훨씬 합헌적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면 기사요. 전국 초중학 중고등학교가 내년에 33곳이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올해 1.8배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 33곳에 달한다. 2023년 18곳은 1.8배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9곳을 가장 많고 경북이 6곳으로 뒤를 이뤘다. 그동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교가 속출한 것과는 달리 서울의 3곳, 와 이제 큰일 났네요. 서울도 문을 닫습니다. 경기도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왜? 학생이 없으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내 짝꿍이라는 글이며 52회 학생 101장 찬방 수상작입니다. 내 짝꿍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우리 반에서 친구가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학생은.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내 짝꿍이다.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교실에 자기 혼자 있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나하고 1대1 수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짝꿍이다. 근데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 말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1억 넘게 주고 찔끔찔끔 줘서 그렇지 지금 벌써 1억 좀 넘게 주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첫째 아기는 1억, 지금 1억 준다고 안 납니다. 벌써 2016년 말에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아기 나면 1억, 둘째 아기 나면 2억을 주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미친 사람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기 2억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이제 첫째 아이만 낳고 둘째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빨리 해서 첫째, 둘째를 연거푸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야, 아이를 돈 주고 사냐? 예.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비난은 이상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고 봐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현금을 주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다른 나라들도 다 현금을 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예,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그 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살려야 합니다. 1억 준다고 안 납니다. 이제 첫째 아이 1억, 둘째 아이 2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욕 먹겠습니다. 예. 위신 하나 전해드립니다. 주설보 신문입니다. 제목은 독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은 프랑스 핵무기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이 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 국가들이 안보 강화를 위한 파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핵무장 강화를 도와 러시아에 대한 유럽 차원의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독일의 원로 정치인 볼프강 쇼이블렌 전 연방하원 의장은 23일 독일 일간 벨트 일요일판에 벨트함존 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이 유럽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마당에 우리도 유럽 차원의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독일은 유럽 공동의 핵 억지력을 위해 프랑스 핵 전력 강화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푸틴이 공격에 촛불로 맞설 수는 없다. 현재 나토 북도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과 독일에선 러시아와 긴장 고조 상황 등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이웃인 프랑스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욕을 좀 많이 먹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일본과 공동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로 너 친일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보세요. 지금 유럽 국가에서 영국을 빼고 유럽 대륙에서 자유진영의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돈을 줘서 프랑스에 돈을 줘서 야 핵무기 더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본과 공동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주장했어요. 다음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안보에 큰 영향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교섭이 가능한 인간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트럼프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일본과 공동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로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송년 세미나를 합니다. 일부에 9개 원외정당 정착 협약식을 합니다. 자, 이 9개 정당 전체 협약식을 하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지역구 공천을 합니다. 우파 연합이라 아직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파 연합이라는 모자를 쓰게 됩니다. 9개 정당이 모두. 브랜드만 쓰는 겁니다. 브랜드만. 그리고 지역구 공천을 모두 각 당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공천하는 겁니다. A, B, C 각 해. 다만 겹치면 우파연합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우파연합은 정당이 아닙니다. 브랜드일 뿐입니다. 선거에는 우파연합 A당입니다. 우파연합 B당입니다. 우파연합 C당이라고 선거 유세에 나가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우파연합에 되어 있는 9개 정당이 모두 정당 A정당에서 3명, B정당에서 3명, 2명에서 3명씩을 다 비례대표를 공천하라는 거, 후천하라는 겁니다. 그 각 당의 대표들은 다 빠지고 진짜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결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자는 것이죠. 순번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 비례대표 그 후보자들은 다 탈당을 하고 어느 한 당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는 지금 아직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냐, 뭐 병립형으로 가느냐, 뭐 연동형으로 가느냐,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겠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권역별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분열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통합론자입니다. 내일로 미래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 즉 제3세력의 통합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결성된 정당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스텝으로 이번 수요일 날 9개 원외정당이 협약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약식이 끝나면 뭐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자유통일당, 고용주 대표가 하시는 자유민주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이런 데다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파연합에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내일로 미래로가 제3지대를 규합하는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들어오셔서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로 개인은 후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내일로 미래로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협계좌로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세금 공제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취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거나 후원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 4월 10일에 제대로 된 제3정당이 나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로 안 돼. 돈 없이 되겠어? 예, 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당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제3세대를 규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가 4.15 부정선거 척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1,8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전국에 붙여놓은 더 카르텔 영화 상영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 현수막이 6,000개 이상 붙어 놓았습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가장 두 가지 점에서 앞서 있다. 우파 통합에 앞장서 있고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서 있다. 여러분,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내일로 미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23일 날, 토요일 날, 인천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그 북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대요. 한 1000명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약속이 있어서 북콘서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경호 의원을 지지합니다. 민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민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제가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민경호 의원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경호 의원을 지지합니다. 저는 민경호 의원이 다음번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저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